최근에 이런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평균 은퇴 나이가 한 55세 정도, 최소 생활비를 한 250만 원대 정도, 이 정도는 잡아야겠죠.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무려 44.6%나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답이 나오고요. 대부분 뭘 믿고 계시냐면 국민연금 많이도 믿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95년생 기준으로 보면요, 미래에 받게 될 연금이 79만 원 선밖에 되질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20, 30대 커뮤니티에서는 연금 기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 노후 준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다님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저도 그 막막함을 저도 겪었잖아요. 네. 내가 돈이 한 2, 300 모이면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뭔가를 또 했다가 네. 없애버리고 또 모으면 없애고. 네.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후 준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연금을 우리가 79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라면 진짜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그 순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실 10억을 만드는 구간은 거의 대부분 이 구간을 거쳐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따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한 5단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5단계. 네, 제가 일부러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게 구간을 좀 더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2천만 원 정도 모으는 구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5천에서 1억 정도 우리가 모으는 구간, 그 다음 3억, 5억, 10억으로 가는 플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보면 2천만 원은 보통 우리가 100만 원과 주식 투자 다 잃는 게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아우, 그럼요. 다 해봤어요, 정말. 뭐냐면 허투루 투자하면 안 돼, 절대로. 허투루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종잣돈을 2천만 원까지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돈이 없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돈을 이렇게 모으는 구간에서도 투자 공부하는 것들은 꼭 하셔야 돼요. 한두 시간씩이라도 계속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뭉치고, 제가 여기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내가 보이면 쓰거든요, 보통. 그래서 돈을 안 보이는 데다가 다 이렇게 뿌려놔야 돼요. 어떻게 뿌려놔요? 예를 들면 진짜 은행 어플을 여러 개를 쓰면서라도 은행을 나눠서 이 저축을 다 쪼개는 거예요. 통장을 다 나눠놓는 거예요? 왜냐면 100만 원짜리가 10개 있으면서 이렇게 1000만 원인 거랑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하나 있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1000만 원을 못 모아요. 이게 1000이 갈 때까지 통장 하나에 있으면. 맞아요. 근데 100만 원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서 또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돈을 쓰기 전에 100만 원 떼서 넣어놓는 거거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천만 원까지 모으는 걸 한다. 그 다음 구간이 이걸 가지고 이걸 점점 이제 더 모아서 우리가 5천만 원, 1억 정도까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얘네들을 모아서 뭉쳐서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진짜 2천에서 5천만 원, 5천에서 1억 이걸 돈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돈이 좀 적다, 5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이라든지 지방 안에서도 우리가 집을 사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아기 키우거나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이제 집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 7년 이상 이제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들을 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거를 한다. 내가 조금 더 종잣돈이 그래도 있다. 1억 이상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찾으면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 강남에 한 1시간 정도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에
좀 멀다. 아. 약간 힘든데? 약간 이런 느낌 몇 있죠. 번 많이 갈아타야 되고. 이렇게 좀 갈아타고 네. 막 지치네? 약간 이런 느낌 드는 네.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애들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소액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얘가 나중에 이제 3억 정도로 불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애들을 물론 그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매도하면서 그 돈을 빼서 다시 투자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가서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냐? 아까는 강남 이 1시간 좀 뭐 밖에 또는 그 내외 약간 힘들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50분, 40분 아니면 더 좋게는 뭐 진짜 강남에 있는 걸 사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게 한 3억 정도 우리가 만들고 나서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전에 종잣돈을 알토랑같이 모은 거를 조금 부족하지만 약간 가성비 있게끔 가는 거죠. 내가 적은 돈으로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거 3억 정도 그런 것들을 이제 매수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3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다시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게 해서 걔가 나중에 5억 이상으로 불어나면 네. 그때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 길게 보유하면서 걔가 10억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 돈이 또 나한테 다시 전세금이 오르면서 나한테 온다? 그럼 다시 그걸로 또 내 집 마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정도 우리가 만들고 나면 투자하는 거랑 동시에 내 상황에 맞게 그 돈에 맞게 다시 내 집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뭐 2개 정도 우리가 가져가면서 이 10억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더 길게 보자면 뭐 여기 안에서 내가 진짜 나는 그냥 집 한 채 좋은 걸 하고 싶다. 그럼 뭉쳐서 진짜 좋은 거 해도 되는 거고. 이건 선택이에요. 네. 근데 10억까지 가는 구간은 거의 대부분 이런 계속 뭔가 디딤돌을 딛고 다시 띵뛰기 하고 다시 띵뛰기 하고 이러면서 사실 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걸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포기해버려. 돈을 네. 막 다 써버려.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잘 모아서 이렇게 한 번씩 뛰고 해나갔을 때 노후 대비도 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겠죠. 사실 10억 하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거든요. 10억, 20년 후, 30년 후 언제 가져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딱 플랜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2천만 원에서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한 2채 정도로 해서 기간은 한 5년 정도? 요 정도의 기간으로 보면서 점점 굴리니까 결국은 2천만 원이 1억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행동 플랜을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도전의 시작은 2천만 원 모으기부터예요.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10억도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지만 2천만 원 모으는 것부터가 일단 난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실 1,000만 원 그 구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 그때 항상 뭔가를 해. 또 쓸 데가 생겨요. 맞아요. 특히 뭐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또 결혼하면서 돈을 다 빼쓰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 그렇게 쓰고 나더라도 굴하지 말고 모아야 돼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사실 그런 구간들을 다 거쳤고 하다가 나중에 저도 이제 진짜 우리 남편만 돈 버는 그런 외벌이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냥 저희 남편은 그래도 350 정도 벌었었어요. 혼자서. 그래도 적지 않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근데 제가 이제 맞벌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모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3식구 정도 이제 아기가 있었으니까 3식구 쓰는 경우에 집에 뭐 그런 대출 원리금 나가고 이런 것들까지 하면 한 350 적게 써도 그러니까 그 정도 쓰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럼 버는 돈 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명절 되면 이제 빵꾸 나는 거예요. 바이너스. 써야 될 때가 또 생기니까. 맞아요. 못 모아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미용실 안 가. 신발 안 사. 내 옷 뭐 그렇게 좋은 거 사지도 않아. 그리고 애기 거 장난감도 정말 뭐 새 거 아니고 당근 이런 데에서 그냥 이렇게 중고로 사든 아니면 이거 빌려주는 데 있어요. 장난감. 그런 데서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도 돈이 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렇게는 돈을 모을 수 없고 진짜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를 했냐면 제가 그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썼던 글 중에 네. 그 외벌이 저축 최후의 방법 막 아무리 지출을 줄여도 안 모일 때라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진짜 최후의 방법으로 내가 또 저랑 같은 상황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 해서도 내가 진짜 안 모인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집을 좀 작게 줄여가고 평수를 줄여가고 그 안에서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으로 네. 또는 방 3개짜리 아니고 방 2개 또는 방 1짜리. 제가 그때 진짜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이렇게 베란다 멀쩡히 있고 네. 막 이런 따뜻하고 누구나 꿈꾸는 네. 그런 집에서 이제 살면서 대신에 돈은 못 모았어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복도식 17평으로 세 식구가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짐을 많이 버렸고 짐을 많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이미 버렸는데 내 돈 주고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돈이 아깝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트에 못 가요. 왠지 아세요? 왜요? 제가 진짜 에어프라이기가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먹는 거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프라이기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방방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부족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구조를 그렇게 잡아놓으면 거기에 파생돼가지고 돈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알아서 줄여져요. 그래서 그게 돈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집을 좀 줄여서 가보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짐을 좀 내가 진짜 필요한 거 위주로 남기면서 그걸 좀 해보시는 거를 첫 번째로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내가 이거를 지출을 하고 있는 거를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 지출하고 있는 거를 뭐 20만 원을 줄이고 이거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내가 써야 되는 것만 써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업적으로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지만 진짜 화장품 이런 거를 아예 일체 안 샀어요. 그냥 스킨로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안 사고 그냥 바디로션으로 뭔가 네. 안 사도 되는 것들은 그렇죠. 그냥, 네. 그냥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좋은 10만 원짜리를 사다가 네. 조금 아끼게 뭐 5만 원짜리로 그걸로는 안 돼요. 돈이 안 모여요. 그냥 안 사야 돼. 과감한 결단이 그렇죠. 필요하네요. 내가 진짜 마음을 먹고 내 인생을 바꿀 만큼 돈을 모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 모이는 순간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모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실제로 하시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돈들이 다 진짜 좋은 자산, 내가 불려나가는 그 자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을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쓸 돈이 없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자산이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 돈 쓰는 게 진짜 예전 같지 않아요. 사람이 되게 바뀌어요. 돈을 그렇게 투자로 벌어보신 분들은 네. 허투루 쓰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아껴가지고 만든 돈인데 그 생각이 그렇죠.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네. 이게 이렇게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현실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구조를 만드는 거죠. 내 집을 그 구조로 만들고 그리고 지출하는 것들도 뭔가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쓸 돈? 이런 건 그냥 아예 쓰지 말자. 그리고 이런 투자적인 것들로 내가 거기다 돈을 넣어서 구조적으로 그냥 내가 돈이 다 거기로 갈 수 있게끔 내가 뭔가를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냥 계속 잘 안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저는 저를 못 믿는다고. 저도요. 네. 그래서 그냥 구조, 어떤 환경 이런 거를 만들어 놨을 때 그게 돼요. 그런 고민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되게 사람이 약간 이렇게까지 내가 해서 살 일인가?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건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불행하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힘들지만 조금 뭐 하지만 약간 게임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돈을 10억 버는 구간에 있어서 어떤 훈련하는 기간이야. 모든 부자는 이걸 거쳤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저는 저희 남편이랑 진짜
그 외식을 거의 한 주에 보통 1, 20만 원씩 기본으로 썼거든요. 저희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돈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 줄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줄이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그거 좋아하는 걸 줄여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딱 정해놓고 집도 이사해버려. 막 이거를 돈도 다 이제 투자하는 데다가 내가 넣어놓고 하니까 이게 약간 게임처럼 생각이 돼서 야, 이번에는 또 뭐를 줄여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너무 그런 우울한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절대로 그냥 거기에서 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과정 다 거쳤겠지? 되게 즐겁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진짜 내가 어떤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게 그 구간을 지나갈 것 같아요. 보통 한 3, 4년 정도면 사실 그 구간이 지나가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투자를 공부하는데 뭐 몇 개월에서 한 많으면 길면 1년 그 집을 사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는데 한 2년 그래서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저도.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좀 버텨보시면 정말 아 이런 식으로 좀 변하는구나 그런 거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희망에 대한 걸 제시를 해주셔서 너무 들으면서 이게 사람이 돈을 아껴야 되고 뭔가 돈을 못 쓸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게 사실 더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들 맞아요. 노후 대비해야 되고 당장 1, 2년만 살 거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그 3, 4년의 구간 안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 환경 세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억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10억까지 이제 어떤 로드맵으로 좀 가면 좋을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보통 이 종잣돈으로 집을 한 채를 딱 사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돈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냐면 이 집이 나한테 돈을 줘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다. 네. 그러면 걔를 그 전세를 내가 만약에 뭐 4억 주고서 그 집을 샀어요. 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내가 5억짜리 집을 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년 뒤에 또는 4년 뒤에 뭐가 있냐면 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그 집이 나한테 돈을 뭐 적어도 몇 천만 원? 아니면 진짜 많게는 1억? 내가 모으지 않는 돈이 네. 거기서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또 일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돈을 좀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 몇 천만 원? 네. 그럼 그거를 합쳐서 두 번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를 집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짜 3억, 5억, 10억 가는 과정이 사실 그 두 채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막 10억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막 집이 엄청 진짜 막 몇십 채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우리가 좋은 기회가 지금 오잖아요. 네. 왔고. 네. 그러면 그 시기를 잘 활용해서 되게 가치 있고 그 가치 있는 집을 정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 돈을 잘 열심히 잘 모아서 종잣돈으로 한 채 사고 그리고 이 집이 나한테 주는 돈으로 또 내가 모은 돈 합쳐서 하나 더 사고 하면 그 두 채를 가지고 우리가 10억까지 갈 수 있는 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그 이 전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그 서울의 구로에 보면 그 개봉동에 네. 제가 한마을 아파트를 그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살았던 동네에 인근에 있는 그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전세가가 2011년도에 한 1억 8천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시절에 이제 그 정도 전세가를 많이 했었어요. 뭐 1억대, 2억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전세가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020년도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 2011년도부터 한 10년 뒤니까 네. 20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3억 9천이 돼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로라는 지역이 물론 좋은 지역이지만 서울 안에서 엄청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그럼 구로보다 더 좋은 지역들은 실제로 저런 전세가나 이런 부분들이 저거랑 비슷하거나 더 낮거나 사실 그렇거든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전세가라는 거가 뭘 믿고서 저렇게 그냥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돈이 다시 나온다고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단지를 들고 온 거고 실제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뭐 안 오르는 그런 아파트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아파트는 있어요. 뭐냐면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아,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기 어려워요. 이 부분은 생각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전세가가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2배 정도 오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맨날 모아서 집 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집을 사놓으니까 그 집이 나한테 또 이런 선물을 주네. 집을 또 살 수 있는 선물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집을 산 사람은 집을 또 사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를 내가 네. 세팅을 하는 건데 그걸 복잡하지 않게 딱 우리 제주바다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두 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종잣돈으로 한 채, 그 다음에 한 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달려보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막막하게만 생각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보통 이제 이렇게 두 채를 갖는다고 해도 뭔가 팔아야 돈이 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꼭 매도를 해야만 돈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그 실제로 양도세를 내면서 내가 그 돈을 취해서 써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양도세를 실제로 중과를 맞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양도세를 낸다고 하면 뭐 30 몇 프로 이렇게 내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사실 양도세를 내잖아요. 물론 이제 수익이 크니까 그렇죠. 괜찮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양도세를 내지 않고 돈을 빼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가 사실 전세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내 투자금을 넣어서 집을 사놓고 거기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그 전세가가 내 통장에 들어왔어. 돈은 이미 통장에 내 돈이 들어와 있는데 네. 세금은 안 내는 거야. 세금 나중에 내가 팔아야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카드예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네. 우리가 한다면 꼭 매도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노후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3억 가는 구간에서 집을 다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매도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짜 들고 가야 되는 막 10년, 20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집들 나중에 살 건데 그때에는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거지만 내가 팔아야 되는 집과 들고 가야 되는 집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네. 뭔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렇죠. 아파트가 예를 들면 있고. 뭐 지방에 있는 걸 샀다. 그러면 그걸 뭐 10년 끌고 가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런 투자는 내가 진짜 중간에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서울에 뭐 강남에 내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10년 이렇게 장기로 가져갔을 때 지금 구로에 개봉해 있는 아파트가 네. 한 2억이 올랐거든요. 네. 전세금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매도하지 않아도 돈을 쓸 수 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또 투자를 해보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또 집값이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이고 시세 차익보다 그냥 당장에 월세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저도 월세를 받고 싶었어요. 처음에 네. 투자 공부하실 때.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장 옆에 있는 네. 기숙사같이 생긴 그런 그 아파트들이 있어요. 5층짜리 이런 거. 네. 그게 진짜 수익률이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네. 아파트는 진짜 싼데 월세가 꽤 높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막 보다가 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월세가 예를 들면 40, 50 이래요. 네. 그럼 내가 이 돈을 받아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그쵸.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그 집을 사진 않았거든요. 그게 7천만 원짜리였는데 네. 3,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네?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다시 3,500 네. 반값으로 떨어진 거네요. 맞아요.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달콤한 월세라는 그렇죠.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배웠어요. 다행히 제 돈을 거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그쵸. 그러면서 그때 생각한 게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월세 투자는 너무 한정적이다. 진짜 약간 그냥 사람들이 좀 좋아한다 싶은 그런 거를 사기는 좀 어렵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정말 월세 투자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우리 뭐 3040 또는 50대 분들처럼 실제로 이제 현직에 있으시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월세 투자 굳이 안 해도 소득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진짜 퇴직하신 경우에는 소득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모으신 자산을 가지고 꽤 좋은 자산을 사서 거기서 월세를 받으시는 건 너무 좋죠. 네.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면. 근데 우리는 그거 없어도 2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아직은 근로소득으로 그렇죠.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 더 좋은 자산을 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제일 중요해요. 월세를 받는 걸로 내 인생도 안 바뀌지. 네. 막 가치 있는 집도 내가 얻을 수 없지. 그럼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월세는 돈이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월급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월급 특징이 뭐냐면 월급이 들어왔나 싶을 때 다 나가잖아요. 맞아요.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출로 다 나가기 때문에 얘가 돈이 안 뭉쳐져요. 게다가 우리 뭐 돈 쓸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같은 시기에는 이걸 월세를 만약에 200만 원을 벌어도 그만큼 더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애한테 더 해주고 싶지. 뭐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도 좀 더 드릴까? 돈이 있으면 항상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돈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진짜 제가 궁극적으로 고민했던 게 그거죠. 내가 한 달에 이 돈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거 50만 원 벌 수 있는 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뀌나?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시세차익 투자였고 이 돈의 특징은 단점이 있어요. 한 번 내 돈을 내 수중에서 빠져나가면 나한테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전세가 2년 동안 이제 계약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5천만 원 줘서 집을 샀다. 그러면 5천만 원이 그 집에서 계속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조금 이제 그때 다시 돈을 조금씩 계속 모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얘가 나한테 그 기간 동안 안 오는 대신에 똘똘 뭉쳐서 그 집에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2년 뒤에 8천만 원 목돈을 모아요. 근데 이 8천만 원은 내 인생을 바꿔줘요. 그렇죠. 네. 8천만 원은 그렇죠. 바꿀 수 있죠. 8천만 원은 인생이 바뀌어요. 네. 네. 엄청 큰 돈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걸 제가 실제로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네. 뭐냐면, 아까 그 개봉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거기 2014년도 기준으로 한번 본 거예요. 보면 이게 34평인데, 그 시기에 이 집값이 3억 6천이었어요. 네. 3억 6천이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월세는 보증금 그리고 내가 피같이 모은 9천만 원. 거기에다가 요거 두 개를 합쳐서 3억 6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1억 천을 대출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3억 6천을 만들어서 월세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게 뭐냐면 월세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자가 나가요. 그렇죠. 금리가 만약 3%다라고 하면 27만 원씩 계속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가 이게 보증금이 1억 6천에 35만 원이다 라고 하면 네. 이자 내고 나면 남는 돈이 2년간 192만 원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왠지 이 월세 받는 거가 그냥 약간 꽁돈 받는 느낌이 나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되게 크게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 진짜 이런 아파트 월세 투자 정말 좋은 가치의 어떤 월세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목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뭐 이런 1억 이 정도를 가지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가치가 좀 낮은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세 차익 투자는 이 같은 9천만 원을 가지고 이 집을 전세 2억 7천을 맞춰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2년 뒤에 보면 2014년도에 2억 7천에 맞춘 전세가 16년도에 3억 5천이 되잖아요. 네. 2년 뒤에는 8천만 원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돌아왔네요. 네. 네. 그럼 쟤를 가지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3040이신 분들 특히나 너무 월세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이 진짜 내가 좋은 자산을 사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금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부자라고 더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서 쓸 것인가가 진짜 관건인데 그런 점에서 정말 월세랑 딱 비교를 해서 보여주시니까 더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결국은 타이밍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꼭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다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네. 살 사람들은 좀 뭐 부족해지는 그런 말 그대로 하락장인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1억을 깎으면 거기에서 한 10% 떨어진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10% 이상 떨어진 가격에 사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한 5천만 원만 깎아도 진짜 거의 10% 가까운 뭐 한 7% 정도 싸게 내가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가격 대비해서. 네. 그걸로 따지면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뭔가 내가 그거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뭔가 시장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네.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사실 그 시장을 활용하고 더 만들어 나가고 해야 그 되는 시기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는 거고, 네. 막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 그때는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나 이런 것들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 있고, 그럼 내가 생각보다 실수해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제일 좋은 걸 못 사더라도 평타 이상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되게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운으로도 좋은 걸 살 수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공부하고 투자 꼭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